네, 경문고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동량을 살펴볼게요. 어떤 물체가 질량이 m인데 속도 v로 가면 운동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를 곱한 것이 운동량이 되겠어요. 기호로 써보면 소문자 P는 질량 m 곱하기 속도 v가 됩니다. 단위를 살펴보면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이고요.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운동량은 벡터량인데요. 속도의 방향과 운동량의 방향이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래프가 있는데요. 시간과 운동량의 PT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기울기는 시간 변화분의 X축, Y축 변화, 운동량 변화가 되죠. 그런데 운동량은 P는 MV니까 다시 한번 써주면 질량이 변함없을 때 이렇게 M 델타 V로 쓸 수가 있습니다. 다시 써주면 델타 T분의 델타 V는 가속도가 되죠. 그래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MA, 알짜 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일정한 알짜 힘을 받는 운동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운동량을 해봤고요. 두 번째 충격량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충격량은 I라고 쓰는데요. 임팩트, 힘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충격량은 힘도 중요하지만 힘이 가해진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I는 F 곱하기 힘이 가해진 시간 델타 T라고 쓰면 되겠고요. 단위를 한번 살펴볼게요. 힘의 단위는 뉴턴이고요. 시간의 표준 단위는 세크입니다. 그래서 충격량은 뉴턴 세크의 단위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게요. FT 그래프. 자, 힘을 시간에 따라 어떻게 얼마큼 줬느냐 했을 때 자, 보통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치면은 이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자, 넓이는 항상 가로축 곱하기 세로축입니다. 힘하고 시간을 곱한 것이 바로 충격량이기 때문에 이때의 넓이에 해당하는 값은 바로 충격량 I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둘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시간이고요. 충격량은 힘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 힘 곱하기 시간인데요. 자, 힘의 단위를 다시 한번 써보면 F는 MA니까 질량 곱하기 가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죠. 여기에 세크를 하나 더 붙인 거니까 세크가 하나 지워집니다. 그래서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세크로 쓸 수도 있지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로도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전에 운동량의 단위랑 똑같게 되죠? 그래서 두 개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공이 있다고 해보세요. 이 공을 힘을 줘가지고 뻥 찼어요. 공을 찰 때 시간을 짧게 접촉시켜서 툭 찰 수도 있고요. 아니면 뻥 찰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준 충격량이 클수록 공의 운동량의 변화는 더 커지게, 더 빠르게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관계가 있는데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충격량은 바로 뭐의 변화량이다? 그렇죠. 운동량의 변화량이 됩니다. 기호로 써보면 충격량 I는 운동량의 변화량 델타 P다.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준 값이 되겠습니다. 이따가 한번 연습을 다시 해볼 거고요.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중요한 내용 또 하나는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법칙이라는 것은 예외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충돌 전 운동량과 충돌 후 운동량이 똑같다는 뜻인데요. 자, 이렇게 충돌을 한번 그려봤어요. A와 B가 이렇게 가다가 꽝 충돌해서 속도가 달라지면 자, 어떻게 되느냐? 자, 힘을 한번 표시해 볼까요? 충돌하는 순간 A는 B를 앞으로 밀 거고요. 반작용, B는 A를 뒤로 밀 겁니다. 작용 반작용에 의하면 힘의 크기는 똑같게 되고
시간도 역시 똑같게 되겠죠? 그러면 F 곱하기 T가 방향만 다르고 똑같으니까 충격량이 똑같게 됩니다. 자, 그래서 B는 더 빠른 속도를 얻게 되고요. A는 더 느린 속도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걸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식으로. 충돌 전 총 운동량은 충돌 후 총 운동량과 똑같다를 식으로 한번 써보면, 자, M1 V1, 그죠? M1 V1 더하기 M2 V2는 충돌 후에 M1 V1 프라임 더하기 M2 V2 프라임이 됩니다. 자, 이거를 한번,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2kg짜리가 4로 갑니다. 2kg짜리가 2로 가는 거와 부딪혀서 충돌한 다음에 2로 가면 얘의 속도는 얼마일까? 한번 구해봅시다. 2, 4, 8. 2, 2는 4. 총 운동량 충돌 전에 12가 되죠? 그러면 충돌 후에도 12가 돼야 됩니다. 2, 2는 4니까 B의 운동량이 얼마가 되면 돼요? 그렇죠. 8이 되면 되죠. 그러면 B의 속도는 4가 되면 되겠네요. 즉 오른쪽으로 4로 가고, 오른쪽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 우리가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약속을 했으니까, 자, 얘가 플러스 4가 나왔다는 건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A랑 B가 똑같이 충돌했는데 붙어서 움직였어요. 둘이 한 덩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2, 4, 8, 2, 4, 10이 똑같죠? 충돌 후에도 12가 나와야 되니까 총 4kg이 얼마로 움직여야 되겠죠? 그렇죠. 3m/s로 움직인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B가 정지해 있었어요. 8kg짜리 정지 있고 A가 1kg짜리가 10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돌 전 운동량은 얘만 가지고 있죠. 총 10이 되네요. 그럼 충돌 후에도 10이 돼야 되는데, 자, 얘가 반대로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우리가 했으니까 왼쪽은 그렇죠.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자, 그러면 더해서 10 플러스 10이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6이 된다는 얘기는 이 8kg짜리의 운동량이 플러스 16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하면 10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8은 플러스니까 오른쪽으로 얼마로? 그렇죠. 2m/s로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한 덩어리로 정지했던 물체, 3kg짜리 물체에 폭탄을 설치했어요. 빵 터뜨렸더니 1kg짜리는 왼쪽으로 10으로 날아갔을 때 2kg짜리는 어디로 얼마의 속도로 날아갈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요. 자, 분리되기 전에 정지 있었으니까 총 운동량이 0이죠. 지울게, 헷갈리니까. 자, 그러면 빵 터진 다음에도, 왜냐면 서로 밀거든요. 서로 미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자, 얘가 1kg짜리가 왼쪽으로 밀려나면 2kg짜리가 오른쪽으로 밀려날 겁니다. 그러면 분리되기 전에 운동량의 합이 0이니까 분리된 후에도 0이 돼야 되죠. 근데 얘 왼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10이네요. 마이너스 10에 얼마를 더해야 0이 됩니까? 그렇죠. 플러스 10이 돼야 0이 되죠. 그러면 2kg짜리가 얼마로 날아가야 플러스 10이 되나요? 운동량이, 그렇죠. 속도는 5m/s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동량의 보존에 대해 해봤는데, 두 물체가 한 덩어리가 되든 아니면 두 덩어리 움직이든 분리가 되든 운동량은 충돌 전후에 보존이 되더라. 그래서 이걸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운동 에너지는 여러분 보존이 될까요? 운동 에너지는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계산해보면 일단 운동 에너지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 에너지 기억나나요? 자, 키네틱 에너지 EK라고 쓰는데요.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얘는 운동량과 다르게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값을 갖고 있는데요. 자, 한번 계산을 해보면 맨 위에 있는 놈은 2kg짜리가 4, 2로 가다가 2, 4로 바꾼 거에 불과하죠. 그래서 총 에너지는 보존이 됩니다. 두 번째 거,
4, 2로 가는데 이거 계산해 보면 얘가 2분의 1 mv 제곱하면 16줄인가요? 얘는 4줄이네요. 더하면 20줄. 얘는 4kg짜리가 3으로 가니까 2분의 1 m 18줄이죠?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충돌을 우리는 탄성 충돌이라고 그러고요. 보존이 안 되는 충돌을 우리는 비탄성 충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덩어리로 같이 움직이는 거는 뭐 완전 비탄성 충돌이다 이렇게도 하는데, 어쨌든 운동량은 다 보존되지만 운동 에너지는 보존될 때도 있고 보존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로 배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격량 그래프에서 FT 그래프가 있었죠? 자, 예를 들어서 야구 경기에서 번트를 댄다고 하면, 번트는 이거라고 해봅시다. 번트. 근데 풀스윙을 하면 홈런을 때릴 수 있죠. 홈런은 풀스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이 슉 날아오다가 딱 맞아서 쭉 날아가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풀스윙을 하는 그래프를 빨간색으로 그려보면 풀스윙은 아마도 이런 식으로, 그죠? 풀스윙, 이렇게 될 거예요. 즉 뭡니까? 넓이가 달라요. 넓이가 다르다는 얘기는 충격량이 다르죠. 그래서 번트보다는 풀스윙의 충격량이 훨씬 더 큽니다. 왜요?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힘도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 그래프랑 그 다음에 계란을 떨어뜨리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계란이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집니다. 자, A 계란, B 계란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져요. 그러면 땅에 도착하기 직전의 속도는 중력과 속도가 일정하니까 똑같겠죠? 그 다음에 땅바닥에 꽝 부딪혀서 정지 속도가 V에서 0으로 변할 겁니다.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니까 결국 두 달걀이 받는 충격량은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A 계란은 좀 운 나쁘게도 여기는 땅바닥이에요. 땅바닥. 그러면 깨져버리죠? B 계란은 여기에 스펀지가 있습니다. 푹신푹신한 스펀지. 그러면 B 계란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래프로 한번 설명해 봐라. 자, 충돌하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충돌하는 시간은 땅바닥은 아주 짧죠. 스펀지는 쑥 들어가면서 시간이 길어요, 일단. 그런데 자,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똑같은 속도로 와서 정지했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은 똑같죠.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이기 때문에 A나 B나 충격량은 같을 겁니다. 충격량은 FT 그래프에서 바로 넓이였죠. 넓이가 똑같은데 시간이 B가 더 길네요. 시간은 밑변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려보면 A는 이거죠. 시간이 짧습니다. 땅바닥이니까. 그래서 이 데드라인을 넘어가면 계란이 깨져버리죠. 그러나 B를 그려보면 B는 시간이 길어요. 하지만 이 넓이는 똑같아. 시간이 길어지는데 넓이가 똑같으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시간이 길어졌으니까 높이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밑변이 넓어지니까. 왜냐하면 이 넓이나 이 넓이는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진 계란이 정지했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 가지 그래프를 여러분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위의 그래프는 번트와 풀스윙은 아예 넓이 자체, 충격량 자체가 달라지는 거고요. 밑에 있는 경우는 넓이는 똑같아. 즉 충격량은 같다. 하지만 뭐가 달라져요? 시간이 달라지죠. 시간이 달라지면서 힘, 바꿔 얘기하면 충격력이 달라진다. 요거를 잘 기억해 주시고 용어를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줌으로 듣는 코로나 때문에 못 온 친구들은 핵심 개념 확인하기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 꼭 한번 풀어와서 도장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